시작합시다. 조금이 너무 물려요. 진짜 오늘 저희가 코엑스에서 그냥 거의 1시간 동안 거기 코엑스 안에서 노숙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친구 만나러 거기 뭐 도서관이 생겼다 해서 결마당 도서관이라고 생겼다 해가지고 거기 가서 밤새 있다가 거기서 잠이 안 된다고 해서 코엑스는 다른 데에서 이렇게 1시간 자다가 오늘 8시 5분에 왔는데 갑자기 하품이 많이 나고 좀 피곤해서 그래서 오늘 또 여러 가지 할 것들이 많은데 걱정이 돼요. 괜히 밤샜나. 아버지 좀 안아드렸어요? 네, 말하는 거 안아드렸어요. 근데 좀 뭔가 이렇게 머릿속으로 생각했을 때 이렇게 막 감동적이고 뭔가 이렇게 치고 이렇게를 생각을 했는데 그거랑 전혀 다르게 상황도 그렇게 흘러가고 원래 집에 들어가자마자 하려고 그랬어요. 딱 이제 그 의지를 갖고 들어가는데 이제 아빠가 자고 있고 그러니까 못했어요. 못하고 그날 못하고 그 다음날 했거든요. 점심시간에 원래 밤에 하려고 했는데 또 얼른 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해버리고 싶은 거예요. 아빠가 또 잘지도 모르고 또 일 나갈지도 모르고 이러니까 괜히 좀 불안해서 말하자 했거든요. 근데 그냥 대뜸 사랑한다 이렇게 말하기가 너무 그런 거예요. 너무 안 했다가. 그래서 제가 옛날부터 생각했던 것들을 그래서 제가 독립을 하고 싶었는데 그거를 같이 말하자. 그래서 제가 엄마 그리고 아빠가 안 한 게 아니라 엄마도 또 같이 불렀어요. 그래서 엄마 아빠를 식탁에 딱 냅두고 내가 2가지 무거운 짐이 있다. 마음에 무거운 짐이 있다. 첫 번째가 독립하고 싶다. 그래서 내년에 자취하고 1년 더 나한테 시간을 달라. 저는 세계 여행도 하고 싶고 여러 가지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해보면서 1년을 보내고 싶다 하니까 그때부터 이제 그 주제에 대해서 아빠가 계속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나 세계여행 가서 뭔가를 만들어 오거나 그거를 너의 직업과 연관시켜야 되지 않냐. 그러면서 막 갑자기 토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사랑한다고 말하기가 타이밍을 계속 재고 있었어요. 있었는데 그러다가 얼추 마무리가 됐어요. 그래서 너가 좀 더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와. 제가 그냥 막연하게 말했거든요. 1년 더 달라고 세계여행 하고 싶대. 막연하게. 그러다가 또 하나 마음의 짐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이렇게 요리를 하는 게 사실 엄마 아빠를 많이 좋아해서다. 엄마도 이렇게 부담 덜어드리고 아빠도 이렇게 맛있는 걸 해드리고 싶고 그래서 옛날부터 하고 싶은 말이 있었는데 많이 못했던 것 같아 하면서 그리고 이게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진짜 좋아하는 여자한테 고백할 때처럼 여기서부터 계속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뜸들였거든요. 근데 엄마 아빠도 좀 어리둥절 하셔가지고 그 상황이 되게 어색해하더라고요. 막 계속 하다가 결국 그냥 사랑한다는 말 하고 싶었다. 그냥 딱 이 정도. 뭐라고? 그래서 이제 한번 안아드려야지 하면서 그냥 아빠 있는 곳에 들어가서 한번 이렇게 탁 포옹하고 그 자리에서 식탁에서? 네. 제가 일어나서 아빠 쪽으로 가서 이렇게? 그냥 이러면서 낭만 이런 거 없어요. 감동 이런 거 없어요. 아빠 울지도 않았어요. 그냥 어색해했어요. 계속 안고 엄마를 딱 안아드렸는데 엄마는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근데 얘가 세계여행 간다고 이걸 뽑을 치나 도피녀 아니 막
그런 느낌으로 저를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엄마 안아드렸는데 엄마가 저를 탁 세게 안으시면서 이렇게 딱 그냥 목에 뽀뽀를 탁 해주시는 거예요. 엄마가 되게 좋아하셨고 그리고 이제 끝났어요. 끝나고 나니까 그냥 이제는 말했으니까 그만해야지 이게 이런 느낌보다는 뭔가 더 자주 해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이 더 많이 들었고 그리고 아직 그렇게 말하기가 서로 되게 어색해한 것 같아요. 진짜 많이 어색해요. 나도 말하려고 하니까 어색한 것 같아. 처음이 제일 어색해. 근데 저 또 하라고 하면 또 어려울 것 같아요, 사실. 근데 자연스럽게 해야 되는데 아빠도 너무 어색해하고 엄마도 너무 어색해요. 자연스럽게 하려니까 어색해지는 거야. 툭 해야지. 그러니까 뭔가 그림을 만들려고 그러니까 그림이 시나리오대로 안 되니까 시나리오대로 너무 안 돼요. 너무 내 예상 밖이에요. 원래 밤에 하려고 했는데 점심에 하게 되고 아빠한테 하려고 했는데 이제 엄마를 같이 껴서 하게 되고 그랬어요. 저는 별님이 되게 용기 있다고 생각해요. 되게 부럽고. 근데 그 부분에서 되게 좀 놀랐어요. 표현을 못했는데 저도 원래 그림이 있는데 생각처럼 그림이 그렇게 아름답지는 않더라고요. 누구 아버지? 어머니? 어머니. 뭐 했었어요? 어머니한테? 뭐 사랑한다고 말씀드리고 안아드리고 하는 거를 했는데 처음에 생각한 건 이제 이렇게 하면 어머니가 대성통곡을 하시길 그냥 힘들었지 막 이러면서 하지 않았는데 그게 아니라 이게 뭐야 딱 그만 저도 그랬어요. 저도 돈 필요하냐? 현실이 참 되게 좀 씁쓸하더라고요. 하고 되게 이해가 됐어요. 저도 그랬어요. 그런 마음이었어요. 근데 좋아하시더라고요. 아니 좋아해요. 네. 이렇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근데 또 한 번 한다고 그래도 다음에 또 하는 게 조금 편해지긴 하는데 그 다음에도 계속 표현하는 건 쉽진 않더라고요. 근데 기회 날 때마다 저도 이제 약간 그런 말을 하고 싶은 자연스럽게 그런 말이 나오게끔 상황을 좀 만들고 싶었는데 그거는 그렇게 생각대로 되는 게 아니니까. 근데 수풀님 얘기처럼 그냥 뜬금없이 그냥 툭 던지고 하면은 몇 번 그렇게 하면 이제 그게 좀 자연스러워지더라고요. 좋다시더라고요. 네. 그래, 그냥 어머니 그 설거지 하실 때 가서 뒤에 가서 뒤에서 포옹해 드리면서 사랑한다고 몇 번 하면은 그게 되게 좀 자연스러워져요. 그래서 요즘에 그렇게 해요? 어머니한테? 종종 해요. 그러기도 하고 계속 싸우기도 하고 한다는 거예요. 계속 싸우죠. 네, 그렇죠. 그래. 좋네. 어때요, 동아배님은 얘기 들으면서? 동아배님은 좀 표현해요, 부모님한테? 표현은 하는데 그렇게 막 포옹을 한다거나 그런 적은 한번 해볼 마음이 없어요. 해볼 마음이요. 지금 시나리오를 아까 그려만 보아도 뭔가 오글오글거려서 표현은 하신다고요? 어떻게 표현하세요? 그냥 문자 같은 걸로 그냥 사랑이나 그렇게 그냥 하트 그렇게 보내고 그런 식으로는 하는데 포옹은 잘 모르겠어요. 직접 말로 못하고? 직접 말로요? 문자 말고? 가끔씩 하는 것 같아요. 직접 말로. 요즘도 어머니가 영상 보세요? 요즘 안 보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어떻게 보려고 해요? 저는 사랑해요라고 말하는 게 기억이 안 나는데 엄마랑 약간 카톡 할 때도 이응이응 이응켜 이렇게 네. 아빠는 더 그렇고 네, 좀 그런 것 같아요. 저희 가족들도 4명이 좀 다 안 친하거든요. 오늘 형제가 어떻게 돼요? 위에 4살 터울 형입니다. 형이랑 아빠가.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서 후회 안 하겠어요? 이렇게 표현 못한 거에 대해서? 그게 상상이 안 돼요. 그 감정이나 그런 것들이 좀 처음 벙찔 것 같긴 한데 벙찌고 그 다음엔 생각이 안 나요. 뭐가 공주가 그러니까 나이 부모님이 갑작스럽게 돌아가시면은 그 상황 자체가 좀 이렇게 어떻게 될지? 너무 무감각해서 안 와닿을 것 같아요. 일단 초반에 그럴 것 같고 그 다음은 상상이 잘 안 나요.
뭐가 후회서 혹시 결혼할 생각 하고 있어요? 결혼 결혼 안 해야겠다 이런 생각해요? 그런 건 아니고. 많이 생각은 안 했는데 안 해도 되겠다는 생각은 해요. 그 가능성이 하나로 생각하는. 그건 가능성이 살 수도 있는 거죠. 네, 할 수 있어요. 만약에 본인이 결혼해서 자식을 낳았어. 자식한테 사랑한다는 얘기 안 할 거예요? 하지 않아요. 하죠. 하는데 어색할 것 같아요. 자식한테도? 네, 그러니까 누군가를 좋아해 본 적이 별로 없거든요. 감정을 잘 모르겠어가지고. 누군가를 좋아해 본 적이 없어요? 네, 거의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좀 가족에서도 거의 사실 방 안에서만 지냈거든요. 거의 소통 안 하고 서로 다 그랬어요. 서로 갖고 안 들어가고. 몇 살 때부터? 좀 얘기를 하긴 한 건데 중학교 때부터 거의 그랬어요. 그래서 부모님이랑 특히 뭐 얘기하는 적은 진짜 거의 없는 것 같고 형이랑도 거의 안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중고등학교 때 좀 많이 힘들었어요. 거의 진짜 혼자 세상에 동떨어진 느낌이라서 가족도 없고 학교 와서도 이렇게 겉으로 밝은 척 했는데 속으로는 진짜 친한 애는 별로 없었거든요. 제가 그거를 표현을 잘 못했어요. 감정을? 네, 감정을 표현도 잘 못하고 이게 혼자 그리고 엄청 불안하고 우울해가지고 그 감정을 알아볼 새도 없고. 형이랑은 안 친해요? 형이랑은 별로 안 했어요. 왜 안 친해요? 얘기 왜 별로 안 해요? 아니 그러니까 분명히 얘기인데 어렸을 때는 친했을 거라고, 그쵸? 어렸을 때는 막 싸웠죠. 네, 싸우고 그랬는데 근데 이제 어느 순간부터 좀 멀어진 거예요? 그게 중학교 분위기부터라는 어렸을 땐 제가 성격이 좀 독불장군이어서 그 막 주변에 민폐 끼치고 그런 성격이었고 친했던 건 잘 모르겠어요. 싸우고 나서 좀 멀어진 거예요? 아니면 네. 원래부터 좀 친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어렸을 때도 맨날 싸우기만 했어요. 싸우게 싸우기만? 대화를 한 적은 거의 없어요. 싸우기만 네. 했다고? 같이 놀았으니까 싸웠을 거 아니야. 근데 그게 계속 반복되니까 이제 같이 놀지도 않게 되더라고요. 부모님은 또 맞벌이를 맨날 나가 계시고 거의 해외 단둘이 있었는데 싸워 말고 그러다가 이제 좀 형이랑 얘기하고 싶은 마음은 있죠? 그다음 없어요. 그다음 없어요? 네, 사장님은 동생 생각나서? 그래요? 저는 동생이랑 항상 얘기를 하고 싶은데 선뜻 얘기를 먼저 못하겠는 마음이 있거든요. 동생은 어떤 마음일지 모르니까 딱 다가가는데 거절당할 것 같으니까 뭔가 좀 혹시 그래서 전 혹시나 그런 마음이 있다면 먼저 얘기를 형한테 하고 싶은데 얘기를 못하겠는 마음이 있다면 먼저 얘기를 해주면 형이 되게 좋아할 거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었어요. 지금은 그러니까 엄마 아빠랑도 그냥 적당히 얘기는 하는데 옛날에는 진짜 거의 아무 말 안 했고 지금은 적당히 얘기는 하는데 막 가족 간의 강한 끈끈한 애정이라던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형이랑 저가 좀 어렸을 때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키워진 게 좀 큰 것 같아서 그런 영향도 좀 있는 것 같고 형 확실히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애정이 있고 엄마 아빠한테 애정이 별로 없는데 저는 둘 다 애매하게 키워서 둘 다 애정이 애매하게 있으면 좋은데 애매하게 없는 느낌이에요. 좀 보면 속이. 그래서 중고등학교 때 좀 심하게 장면을 좀 심하게 고민했는데 그 감정이 없는 사람인가 내가 옛날부터 이런 보면서 감정이 잘 안 느껴지니까 요즘에 또 그래요? 요즘은 그 감정이 있긴 하구나 라는 거 아닌데 감정이 좀 약하구나 라는 생각이 예전에 처음 왔을 때 그 막 열매님한테 엄청 약한 감정을 약한 감정을 끄집어내서 그걸 꺼내서 말하는 그게 아니면 할 말이 없으니까 되게 즉각적으로 나는 화를 표현했다고 생각하는데 화에 나긴 하죠. 근데 이게 막 불처럼 나거나 아니면 막 폭포수처럼 슬프거나 그런 건 아니고 누가 좀 그렇게 보여요? 불처럼 나거나 폭포수처럼? 파랑님은 좀 화가 많이 나는 것 같고
도장님은 좀 영상 보면 저랑 비슷한 생각을 했어요. 저도 그렇게 폭포수처럼 나진 않아요. 아 그래요? 네. 그냥 표현만 이렇게 저는 약간 연기 화나면 연기파라 그러고. 연기하시는 잘하네 여기. 아니 그러니까 그 파란 얘기 빼고는 없는 거죠. 네, 네. 그렇죠. 자꾸 그러지만 캐릭터가 좀 겹쳐. 아, 전 그냥 진짜로 나중에 해야 돼요. 오늘 바로 옆에 앉았네. 그럼 지금 같이 살잖아요, 또 공동체에서. 아 네. 근데 같이 사는 건 어때요? 지난 건 좋아요, 좀? 크게 불편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끈끈해서 좀 좋은 건 있는 건 아니고. 네, 끈끈하지 않아요. 아 거기도? 네. 그러니까 그 친구를 제가 먼저 다가간 적도 별로 없는 것 같고 먼저 다가가도 제가 오래 유지를 못 시키는 것 같아요. 두려운 것 같기도 하고 뭔가. 근데 그러고 싶기는 해요. 뭔가. 아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그러고 싶냐고 다시 물어봤더니 옛날에 그러고 싶다 대답을 했는데 지금 보니까 애초에 그럴 욕망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어떤 욕망이? 그러니까 뭔가 사람들과 친해지고 싶은 욕망이. 그러니까 한두 명만 깊이 친해지고 싶은 욕망이라고 해요. 궁금하긴 한데 좀 한두 명이라도 친하게 지내고 싶은 그런 마음. 이 없다고. 없는 그것도 없다고요? 그냥 얕게 여러 명? 한두 명도 없다는 거예요? 아니면은 아니 친하게 지낸 애들이 있긴 한데 근데 제가 먼저 다가가지는 않으니까 연락이 오면 받고 근데 주로 그런 쪽이에요. 먼저 연락하죠. 가끔 연락 주고 되게 내가 얘네들 진짜 친구로 많이 생각하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아닌 건가 싶기도 하고 그래서 좀 미안한데 그렇다고 갑자기 이렇게 떠나거나 그런 것도 좀 있고 그런 고민 좀 있어요. 집단 영상 보면서 그럼 집단에는 어떤 마음으로 온 거예요? 집단에 근데 만약에 불편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관계가 네. 어떤 마음으로 영상을 좀 찾아보게 될 것 같아요? 그때 영상 볼 때는 제가 뭐 에너지가 나는 기분이라 해야 되나? 집단 볼 때 이렇게 화를 내고 화를 막 받잖아요. 그런 영상을 봤을 때 저도 똑같이 화나고 막 약간 그런 감정이 느껴지더라고요. 평소에 잘 못 느끼는데 그런 거에서 뭔가 제가 살아있다고 좀 느꼈던 것 같아요. 근데 와서 보니까 어때요? 와서 보니까 그냥 그것보다 좀 덜한 것 같아요. 영상보다. 왠지 잘 모르겠어요. 영상을 딱히 보려고 하는 것도 아닌데 지금. 잘 좀 해봐야죠. 아 내가? 실망하게 하고 있어 내가. 그럴까? 그러면 집단을 계속할 마음이 있어요? 네, 당분간 일단은? 네, 근데 그걸 좀 느껴보고 싶은 거죠? 감정을? 감정을 느끼고 그리고 여기선 또 이렇게 안전한 공간이니까 말을 하는데 밖에서는 말 못하거든요. 아 밖에서는 이렇게 말 안 하세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한테 물어보면 한다는데 정작 저는 못한다고 느끼는데 이게 또 잘 모르겠어요. 아 왜네? 눈치 없이 하는 거겠지. 아 그런 건가? 눈치 없이. 아, 눈치 없이. 근데 그렇게 막 사람들이랑 교류도 좀 미미하게 하고 하면은 점점 좀 외롭지 않을까요? 그게 작년이었어요. 작년에는 방 안에서만 있었거든요 거의. 근데 그게 너무 힘드니까 공동체 나왔는데 사람이랑 같이 사는 건 좋은 것 같은데 뭐가 좋아요?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만 들자면 같이 살면서 컴퓨터를 안 보고 사람들이랑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아 얘기할 수 네, 있으니까. 그냥 그게 좋더라고. 그런가 뭐라 해야 되지? 혼자 있을 때 좀 처지는 게 있는데 같이 있을 때는 좀 덜 처지는 게 있고 그쵸 덜 어렵다는 기분이 들죠. 네, 그런 것도 있고 더맨이 무슨 생각해요? 오늘 얘기 들으면서
정확히 어떤 감정인지 잘 모르겠어요. 아니, 잘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니 별 생각 안 했던 거 아니야? 다른 생각했어요. 도마뱀이 지금 자기가 감정이 어떤 건지 모르겠다고 말한 거 아니에요? 그렇다기보다는 관련해가지고 저도 그렇게 좀 오래 외부 생활을 안 한 기억이 있으니까 그때 생각이 좀 빠졌던 것 같아요. 이제 곰터미님 지금이 나요? 그때보다? 지금이 좋다. 어떤 게? 그때는 아까 원현님 말씀하신 것처럼 살아있다는 감정이 안 들었었던 것 같거든요. 좀 타인이랑 교류를 많이 안 하면서. 근데 지금도 물론 많이 안 하긴 하지만 그리고 그냥 집단의 의미에서 좀 교류하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좀 살아있다? 좀 그런 느낌이 좀 드는 것 같아요. 아니 그러면 공감이 된 거 아니야? 아 나하고 상황도 비슷하고. 근데 아까 그냥 지금 옛날에 지금 생각 계속 하고 있어가지고. 여튼 표현 좀 해봐요. 나도 어떤 마음이 좀 알 것 같다. 저도 그냥 제 방 안에 좀 오래 혼자 아까 말씀하신 계속 컴퓨터만 하고 좀 그렇게 오래 있었던 적이 있었는데 아까 온인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는 내가 살아있다는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타인과 교류하고 없으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게 좀 많이 공감이 됐어요. 아니 저 한 가지 물어볼게요. 그러니까 두렵다고 하셨는데 이게 먼저 다가가니까 좀 두려운 마음이 있다고 했는데 거절당할 그 사람이 자기를 싫어할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본인이 뭔가 독불장군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한 사람에게 애정을 가지고 이렇게 거절당할까 봐 두려운 게 아니라 막연히 피해망상 같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를 싫어한다거나 그러니까 제 자존감이 엄청 낮아서 제가 저 스스로 부끄러워하니까 타인이 다 저를 싫어할 거라고 미리 단정지어놔가지고 그게 엄청 심했어요. 지금은 좀 많이 덜해요. 근데 아직도 자존감은 좀 많이 낮은 것 같아요. 혹시 집단에서도 본인 싫어할 것 같은 사람 있어요? 딱히 없어요? 근데 별님 질문이랑 달라요. 원희님이 대답한 게. 다르다고요? 아니 그러니까 다르게 느껴져요. 다르게 느껴요. 질문한 게 다르게 느껴요. 무슨 그러니까 별님은 어떤 사람이 나를 좀 거절할 것 같지 않고 원희님은 아니라고. 막연하게 모든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게 보통 누군가 거절하게 두렵다는 건 한 사람, 소수의 사람을 찍고 그 사람에 대한 내 감정이 있는데 그 감정을 조절을 안 받아주면 어떡하지 이런 거잖아요. 근데 저는 그 한 사람을 찍고 그런 경우가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애정이 느껴서 그런 거 별로 없었고. 근데 오늘님 같은 마음을 가지면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는 모든 사람이 다 나를 싫어할 것 같은데 어떤 한두 사람하고 어떻게 계속 친해져서 그 사람한테 정말 결정적으로 거절을 당하겠어. 그러니까 경험이 좀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네. 무슨 말인지 이해해서. 그래서 요즘 거기 공공직 사람들이랑 터놓고 얘기를 하다가 자존감을 높여야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좀 막연하니까 너무 자존감 진짜 짜증나 죽겠어. 막연. 어떤 놈이 만들어낸 말이어가지고 진짜 나도 저거 개새끼 진짜. 자존감 같은 소리. 자존감 수업이라는 책이 있나? 읽어보세요. 나는 사람으로 책들이 시작해버리는 거다. 책이 문제야. 책. 책을 다 불태워 다 생사시켜버려. 개새끼가 만들어내가지고 맨날 자존감이 그냥 뭐 물어보면 자존감이 낮아가지고 높아가지고. 모든 이유가 다 자존감 요즘은 때문이야? 진짜 자존감이라는 단어 엄청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진짜. 옛날에는 자신감 이런 말만 했는데 요즘은 자존감이 해가지고 자존감. 오늘님을 욕할 수는 없지. 만든 놈을 욕해야지. 같이 웃고. 지금 별로 그렇게 감정이 안 올라오는데 일부러 이렇게 격하게 하는 거예요. 아니 나 올라오는데. 나랑 안 겹치는구만. 나랑 안 겹치네. 오늘 지금 그냥 아르바이트 한다고 그랬죠? 네, 근데 다음 달에 안 돼요.
군대 가요? 네, 또 다른 알바 구하고 일을 좀 군대 가야 되죠. 군대 네, 가야죠. 네. 언제 가요? 24살 전에만 가자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계속 미루고 있어요. 언제까지 딱 찍어놓은 건 아니고 그때까지 연기가 되나? 연기 되죠. 공부 아니면 카투사 신청한다고. 아 내가 그런 말 했나? 아 네 그게 최선인 것 같아요. 해보가 안 되면 채워보고. 그럼 군대 갔다 와서 뭐 그런 생각들을 좀 해봤어요. 앞으로 어떻게 살지. 너무 막연해서 딱히 옛날에 상담할 때 그 1대1 상담을 했을 때 커서 그때 엄청 진로가 심각한 걱정이었거든요. 대학이랑. 그래서 막 진로 얘기하다가 저 뭐하죠 해서 막 너의 특성형 여러 지역권을 제시해주고 이런 게 맞구나 이 정도만 생각했지 어떤 거를 하나를 막 찍어서 그래서 뭘 해야겠다. 그거에 대한 큰 걱정이 있는 건 아니고요. 지금은. 종종 걱정되긴 하는데 막 그렇게 막 많이 걱정되지. 옛날에 상담사를 꿈꾼 적도 있었어요. 근데 감정 그 공동체에서 너 안 된다, 감정이 없다 이런 얘기 들어가지고 씨발 나 안 되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점점 이렇게 나아졌어요. 그러니까 상담 1대1 상담 받을 때 너무 그 사람이 나의 해주기 많으니까 나도 그 사람처럼 되고 싶다는 마음도 좀 있고 그렇게 꿈꿨습니다. 아니 그럼 상담 선생님이 좋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상담생한테도 설명이나 그런 걸 했지 감정 표현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표현은 안 했지만 감정. 네, 생각하면은 좋고 편하죠. 가고 싶고. 그런데 네, 그래요. 근데 이게 그런데 그 사람을 좋아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 사람을 보면 반가운 그 사람을 좋아하는 건가요? 아니, 그런 사람을 좋아하는 거지. 그런 건가요? 그런 거 같아요. 맞아요? 그 사람을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사실은 상담을 1년을 받았더라도 그런 사람. 네, 그런 사람을 좋아하는 잘 안내해주고. 네, 그런 여기서는 좀 호감이 가는 사람이 누구예요? 딱히 없어요. 네. 좀 불편한 사람도 없고. 네. 조금이라도. 나 불편하지 않아요? 조금 불편하고 에이밍도 좀 불편해요. 조금이라도 좋은 사람. 조금이라도 좋은 사람? 동아형님이랑 사람 A님은 왜 불편해요? 저번에 같이 좀 웃으시는 거 그냥 웃으시는 거 아무 이유 없이 하고 그리고 또 그게 있어요. 처음에 그냥 엄마 뻘이니까 괜히 마음이 가는 약간 그런 게 있는데 의존 심리가 약간 있더라고요. 있는데 그게 계속 느껴지니까 더 이렇게 치는 거 같아요. 의존 심리가 있어요? 근데 좀 엄마 나이 걸 보면은 의존해. 하기 별로 싫어요. 왜? 너무 어렸을 때가 아니라 그러니까 집에만 있고 계속 엄마한테 엄청 의존적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싫어가지고 왜 싫지? 왜 의존하면 안 돼? 의존하면은 내 능력을 별로 더 가둬두는 것 같아요. 할 수 있는 것도 안 하려고. 근데 제대로 해본 적이 없잖아요. 뭐 의존해? 응. 의존을 제대로 한다는 거는 어떤 건가요? 엄마한테 사랑을 엄청나게 받고 왜 애기들은 다 받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충족받았다고 생각해요? 충족했다고 생각해요? 별로 만족스럽지 않아요. 그러니까 의존을 계속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 정말 만족스럽지 않다고 생각해요. 사실 잘 기억 안 나요. 이게 맞벌이야. 맞벌이셔서 네. 그렇죠?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 관리하는 기억을 이렇게 더듬어보면 좋은 기억은 별로 없어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키워줬고. 네, 할머니 할아버지가 키워줬는데 할머니 할아버지 저는 많이 남겼어요. 한 2, 3년? 아니면 7년, 6년 태어나서. 태어나서 어렸을 때는 할머니 할아버지 키우고 거의 영아기 유아기 때 7살 때 잠깐 가고. 그럼 저 어떻게 좀 부모님 그럼 더 의지해봐라 혜민이 좋겠다는 거. 에이미는 별로 의지하기 싫어요. 왜요? 믿음이 안 가요. 어떤 거? 그냥 초면 첫인상이 너무 안 좋았어요. 에이미는. 첫인상? 우는 모습. 그런 모습이나 아니면 집단에서 에이미님의 그 느낌이나 저한테 와닿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런 거. 저도 잘 모르겠어서. 뭘 잘 모르시겠다는 뭘 알아야 되는 그러니까 계속 얘기를 듣는데 무슨 얘기를 하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계속 계속 듣기는 듣는데 말만 들리지, 그러니까 뭐 어떤 건지를 잘 모르겠고, 그래서 저를 의지한단 말을 들었을 때 좀 사실 좀 놀랬거든요. 근데 그다음에 또 그러기 싫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두 가지 말 다 제가 잘 모르겠어요. 무슨 말인지. 지금 기분이 좋으세요? 안 좋으세요? 아니요, 좋진 않아요. 둘 다 그것만으로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얘기해보세요. 안 좋은 거. 의지한다 그래도 되게 부담스러울 것 같고, 그러고 싶지 않다니까 그것도 기분이 그렇게 좋진 않고. 그냥 아들이 만약에 별로 의지하고 싶지 않다거나 그러면 어떨 것 같아요? 그냥 슬프겠지. 근데 아들 같지는 안 느껴져. 미안해. 근데 그런 생각은 안 해보겠어요. 내 아들이 크면 저럴 수도 있을까? 이런 생각. 그러니까 저는 가끔 그런 생각 하거든요. 저도 어릴 때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그러게. 그러니까 그래서 계속 들으면서 뭐지? 엄마랑 좀 비슷해요? 달라요? 엄마는 좀 달라요. 엄마는 어때요? 엄마는 엄마도 감정 표현이 별로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엄마의 감정 표현이 남의 감정을 별로 저희 가족 다 특징이 남의 감정을 안 봐요. 자기 감정만 표현하고 자기 힘든 것만 표현해요. 슬프지? 그게 항상 됐던 것 같아요. 감정을 안 알아주니까 감정 표현을 해도 아무도 감정을 안 알아주는 거예요. 저희 가족들은. 근데 이게 가족에도 충족을 못하니까 외부에 나가면 되는데 그런 에너지도 없고 하니까 방 안에만 같이 있었는데, 그래서 막 우울증 걸리고 그러는데 또 그거를 또 이기고 사고 또 비난했던 거예요 그러면? 비난하거나 아니면 네가 의지로 잘 이겨내야 된다. 근데 의지가 안 나는 거를 이렇게 하니까 그게 너무 싫었어요. 너무 외로웠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 너 문제라고 다시 기결시키니까 저는 그거를 방어할 근거들을 막 책에서 찾았는데 책에 대해서 너무 공허하니까 방어할 근거들도 없고 너무 힘들었어요. 지금은 그 근거가 있어요? 지금도 잘 없는데 그냥 만약에 내가 오늘님한테 오늘님 문제라고, 오늘님도 엄마 아빠랑 똑같으니까 그렇게 힘든 거라고. 저 씨발로만 라고 말하겠죠. 말하고 그 다음에 여러 말들을 막 근거 있든 없든 말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문의 경우 중요한 근거가 아니라 제가 말을 하고 표현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 마음속에서 내 잘못은 아니야라는 건 확실하게 있는 거예요? 내 잘못은 내가 이겨내야 되는 내 문제였거나 내가 능력이 부족했고, 환경 탓도 많이 크다라는 생각도 하고,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내 책임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다고 생각해요. 내 책임은 아니다. 내 책임 아니고 어쩔 수 없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그럼 아까 욕하던 마음은, 그러니까 정말 내 탓을 하는 것 같아서 좀 욕이 나온 거예요? 아니면 저를 지키려고 기분이 나쁘니까 뭔가 그냥 무작정 쏘고보는. 오늘님은 좀 변하고 싶긴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지내잖아요. 그럼 음. 딱 엄마 아빠 모습인 거예요. 엄마 아빠도 본인을 지키려고 그건 네 문제야.
네가 알아서 해. 너 의지가 약하니까 그렇지. 본인들도 힘이 없으니까. 그래서 엄마 아빠처럼 살고 싶지 않냐는 거죠. 네. 전부 다. 변하고 싶은 욕망이 별로 없어요. 아직도 저도 그냥 제 감정을 표현하고 싶어요. 엄마 아빠처럼 해고 싶다는 거죠? 지금은? 네, 지금은 엄마 아빠 욕하지 마요 지금은? 제가 욕할 건데요. 아까 오늘님이 나무님한테 욕하고 싶다 그랬잖아요. 네. 딱 부모님 마음이 그거거든. 내 자식을 낳아서 키워봤더니 얘가 별로야. 이거 내 잘못이잖아. 근데 그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비난하는 거야. 경시. 오늘님도 오늘님 잘못이라고 또는 앞으로의 삶이 내 책임이라고 인정하고 싶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나무님이 네 탓이라고 하면 어떨 거 같냐. 그러니까 이 씨발 새끼야.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돼요? 책임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엄마 아빠 비교하지 마요. 엄마 아빠도 똥 밟고 본인도 똑같이 똥 밟은 거야. 같이 똥 밟은데 왜 너의 똥 밟냐 이렇게 왜 욕해? 내 똥은 내가 치워갈게. 근데 넌 네 똥 안 치워? 야 똥 치워 이렇게 욕할 수는 있지만 같은 수준으로 살겠다고 지금은 욕하지 말라고. 아 엄마 아빠가 이런 마음이었구나. 자기들 힘들어서 막 엄마 아빠가 되면 갑자기 막 모성애 구성애가 생길 거겠죠. 아니, 저 지금 엄마 아빠를 생각해보면 좀 미운 마음도 있는데 좀 편하고 좋은 마음도 있어가지고 엄마 아빠 아직 모르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엄마 아빠는 이해가 될 거예요. 왜냐면 오늘님이 점점 그런 모습이 될 거거든. 이거는 어쩔 수가 없는 그냥 사는 이치야. 아마 나이 들고 재수없게 결혼하게 되면은 더 이해가 될 거야. 자식 낳고 이러면 자식 비난했던 거. 무슨 생각해요? 딱히 생각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동의는 돼요? 지금 스프링 한 말이나 내가 한 말. 좀 묻고 싶은데 그렇게 사는 이치를 알게 된다는 게 그러니까 그냥 사실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아니면은 약간 화나게 하려고. 네, 화나게 하려고 하신 거예요? 사실만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는 돼요? 더 물어보겠습니다. 그 부모님을 제가 삶을 이해하게 된다는 게 부모님처럼 이제 된다는 게 저는 안 좋게 다가왔거든요. 악단. 네, 약간 악단으로 들렸다. 그런 느낌을 다가왔는데 부모님처럼 된다는 게 그러니까 이런 경험을 하다 보면 부모님의 마음을 알게 될 거다라는 건지 아니면은 그런 성향이 똑같은 모습이 될 거니까 알게 될 거라는 거야. 그 아래에서 계속 자라왔기 때문에 그런 자라왔기 때문에 또 그것도 부모님 탓을 하고 싶어요. 난 그런 환경에서 자랐으니까 난 이런 모습이 될 수밖에 없어. 이렇게 되고 싶은 아니 거예요. 부모님 탓 좀 하면 안 돼요? 탓해도 돼. 탓해도 돼. 근데 탓은 하는데 나도 그런 사람이라는 거를 알고 탓하라는 거지. 그러니까 나는 마치 그런 사람이 아닌데 부모님 때문에 내가 마치 그런 사람이 된 것처럼 비난하고 또 만약에 비난할 거면 본인은 부모님처럼 안 살겠다고 결심을 해야지. 부모님이 양육방식에 상관없이 원래 제가 그런 사람이었다는 건가요? 아니 뭐 양육방식이든 유전자들은 다 영향은 있어요. 근데 이제 내가 아까 물어봤잖아. 오늘님이 좀 아까 나한테 욕했던 거 그 모습이 사실은 부모님 모습이라고. 그쵸? 그래서 혹시 다르게 살고 싶냐 그랬더니 지금은 다르게 살고 싶지 않다 그랬잖아요. 난 이렇게 내가 표현하는 게 좋다고. 그쵸? 근데 이 모습이 부모님 모습인데 본인이 부모님을 비난하고 있으니까 그러면은 그 마음이 변하지 않을 때까지 부모님 욕하지 마라. 똑같은 모습인데. 나 그랬어요. 저 어릴 때 계속 그랬어요. 엄마 아빠를 계속 욕을 하고 너무 싫어하고 그랬는데 우리 엄마 아빠도 맞벌이를 했거든. 근데 어느 순간 내가 그래요. 내가 엄마랑 똑같고 아빠랑 똑같아. 무서운 거야. 그래서 그럼 보미님이 지금 어떤 생각하세요? 부모님이랑 똑같이 살지 말아야겠다. 똑같이 되기 싫다는 생각해요? 똑같이 되기 싫다고. 근데 어릴 때부터 그 마음은 계속 있었어. 나는 엄마 아빠처럼 안 될 거야.
안 될 거야. 근데 나는 달라. 나는 엄마 아빠랑 근데 어때요? 오늘님을 보니까? 그냥 옛날에 내 모습 같아요. 옛날에 나는 엄마 아빠랑 다른데 나는 엄마 아빠처럼 되지 않을 거야. 이렇게 생각했던 내 모습 같은데 근데 그때도 엄마 아빠 같았어요. 난 못 느끼고 있었을 뿐이지. 그리고 점점 그렇게 돼. 그리고 내가 너무 싫어요. 어느 순간 내가 너무 싫고 죽여버리고 싶었어. 나를. 그래서 좀 고민이 되네요. 그러니까 방향을 어떻게 스스로 가면 좋을지. 그러니까 지금 그 썸머님이 왜 이렇게 없어요? 썸머님이 한마디 하고 지금 한마디도 안 하거든. 네. 45분 동안. 네. 그렇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과묵하시거든. 네. 이제 욕했지. 니도 그러면서 왜 아빠를 미워하냐. 근데 오느님이랑 뭐 나만 그런 게 아니에요. 다 그래요. 다. 나 그래. 진짜 뭐 확인할 수도 없고 아니면 믿어야지 뭐. 나 우리 아빠처럼 안 살려고 진짜 열심히 살고 있어. 나 우리 아빠 같은 사람은 안 될 거거든. 저도 그러고 싶어요. 시간이 지나면은 그렇게 되겠죠. 시간이 지난다고 안 돼 이거는. 결심해야 돼. 결심의 문제야. 의지의 문제고. 그래서 내 말은 지금 당장 열심히 하라는 건 아니에요. 그거는 뭐 내가 하라 그런다고 본인이 하겠어. 대신 똑같은 모습이니까 지금은 욕하지 마라. 근데 원래 변화한다는 게 되게 짜증나고 하기 싫고 그냥 익숙한 대로 살고 싶긴 한 것 같아요. 익숙한 대로 사는 게 편해. 그래서 이렇게 살고 있는 거잖아. 편해서. 편한 대로, 자기 편한 대로. 아무튼 이해는 됐죠? 네네. 나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봉인님은 어때요? 그러니까 이렇게 결심을 하세요. 나는 진짜 엄마 아빠처럼 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그런 케이스야. 좀 나쁜 말로 하면 재수없게 결혼한 케이스야. 재수없게 결혼하면 이게 피해지지가 않거든. 그러니까 이제 진짜 그때는 결단만 남는 거야. 진짜. 오해하지만 재수 없는 사람이랑 결혼한 게 아니라 좋은 사람이랑 어쨌든 재수 없는 결혼을 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결단을 맞닥뜨리게 돼. 그때는 진짜 결단을 해야 돼. 같은 모습으로 계속 살 것이냐. 나는 약간 도피처로 생각을 했거든 결혼을. 근데 안 피해지고 도피처가 아니라 함정이야. 빠져가. 안 피해지고 계속 늑대 빠지는 거야. 내 옆에서 뭔가를 요구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불편해질 수밖에 없는데 나는 여기 집단으로 도망친 거예요. 또 근데 그러면 안 되겠다는 거를 또 결심을 한 것 같아. 나는. 전 보민님 보면서 그러니까 결혼을 하면 남편이랑만의 관계가 있을 줄 알았는데 저는 시어머니나 뭐 거기 형님이나 되게 영향이니까 나는 진짜 못하겠다. 아예 정신이 없다. 나는 형님에 대해서 스트레스 받을 거라고 나는 상상도 못했어. 그래서 그런 상상. 그치 인간관계가 얽히고 섞일 줄 몰랐어. 난 진짜 결혼이랑. 난 그리고 좀 대인관계 결정체로 보면 돼. 남편 뒤에 숨어서 나는 이게 적당히 살고 싶었는데 그것도 내 마음처럼 안 돼. 아니 보통 남자들은 와이프 뒤에 숨으려고 결혼을 하는데 그래요. 근데 와이프가 대신해줬으면. 엄마와의 불편한 관계를 대신 와이프가 잘해가지고 잘 해결해줬으면. 아이고님도 느꼈구나. 아 진짜 그래. 내가 부모로부터 불편하잖아요. 얘기하기 힘든 거. 그 와이프가 좀 알아서 중간에 해주고 그럼 얼마나 좋은데. 처음. 그런 걸 원하지. 그래서 효자가 되는 거야 결혼하면. 근데 결혼하면 효자가 돼. 사랑한다는 말도 와이프가 대신해주고 엄마한테. 아 저희 엄마한테 그거예요? 내가 못했던 거 그동안 안아주는 거 그런 거 와이프가 대신해주고 울분이 많으셨구나. 다 그런 마음 있잖아. 누군가 해줬으면 하는 마음. 근데 막 그렇게 진짜 내가 그렇구나 하는 거를 생각을 하고 엄마 아빠를 원망을 하니까 그러니까 마음껏 원망하고 근데 이해를 하게 돼요. 엄마 아빠를 너무 싫어요. 아직도 나 엄마 아빠 되게 싫어요. 근데 그래도 좀 이해를 할 수 있게 됐어요.
무슨 생각해요, 오늘님? 엄마 아빠랑 똑같구나. 엄마 아빠 너무 사정이 있구나. 그리고 나는 아직도 우리 엄마 의존해. 나는 나는 그거를 계속 느끼고 싶거든요. 한 번도 못 느껴봐서 어린 시절 내내 못 느꼈던 거를 그거를 못 느끼면은 안전하지 않다고 느껴져. 세상. 충분히 사랑받는 경험. 그거를 자꾸 요구를 하게 되더라고 엄마한테. 그러다 보니까 엄마랑 친해졌어요. 나 어릴 때 진짜 엄마랑 말도 한마디 안 하고 맨날 말만 꺼내면 싸워. 아빠하고는 아예 얘기도 안 해요. 지금도 얘기도 잘 안 해. 근데 엄마한테는 믿음이 생겨가지고 나는 계속 그거를 좀 연결을 시키려고 하거든요. 근데 왜 의존하면 안 되는지. 그러니까 사람 거절받을까봐 들어온 거 같기도 해요. 사람에 대한 기대치가 너무 낮다 보니까 애초에 분명하면 날 거절할 거라는 확신이 깔려 있으니까 저 남한테 다 닿는 거죠. 그 마음이 이제 엄마 아빠 마음이라고. 부모도 자식한테 그런 마음이 들어요. 자식이 좀 크면 어렸을 때는 내가 끌어안으면 되잖아. 근데 지 의지가 있을 때부터 거절하기 시작하거든. 내가 낳은 새끼한테 거절당하면 진짜 짜증나. 그때부터 이제 네 문제라고. 짜증낸다고요? 내가 결혼하고 자식을 다 낳아봐야 돼. 자식한테 좀 내가 키우고 내가 방에 진짜 설거지하고 내가 지켜주고 내가 무슨 아샤 이 말을 들어봐야 진짜 정신 차리는. 서운하고 속상해서 짜증이 난다는 거예요? 애가 날 거부하면? 그럼 서운하고 속상한 뭐 정도로 얘기해서 여자친구 와이프한테 거절당하는 식으로 상대가 안 돼 이거는. 뭐 아들 키워봤자 소용없다고 그러잖아. 그렇지. 엄마가 저한테 많이 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엄마도 똑같은 마음이에요. 그냥 똑같은 마음끼리 이제 그렇게 이제 앉아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어쩌면 고민님은 엄마도 그런 모습이었는데 본인이 안 되겠다 싶어서 다가가니까 엄마도 딸한테 거절당하지 않겠다는 마음이 생기니까 가까워지는 거지. 아빠도 그럴 거야, 아빠는. 아빠도 그럴 거예요. 아빠도 큰아들이 얼마나 어렵겠어. 그러니까 이 아빠가 할 수 있는 거는 찍어 누르고 화내고. 부모들 똑같아. 자식만 그런 게 아니야. 그래서 엄마 아빠는 얘기하고 싶으면 그걸 기억해. 내가 또 거절당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엄마도 갖고 있겠구나 지금. 하실 얘기 있으세요? 오늘 얘기? 그냥 아까 조금 물어보고 싶은 게 있었는데 그런데 지금은 왜 그러고 싶다고 말씀하신 거세요? 마음 상태가 그냥 그래서 그러니까 게을러서 그런 거예요. 게을러서 의지가 안 나요. 엄마 아빠가 그럴 거야. 원래 에너지 없는 사람들이 밖에서 일하고 오면 집에서 애들이 귀찮거든. 에너지가 없어서. 게으르면 아무것도 안 돼. 아니 도우민이 어떤 마음으로 궁금해서 들어온 거예요? 그것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것 같은데 왜 지금은 그래도 계속 나도 그럴 거라고 말을 하니까 잘 이해가 안 갔다. 근데 얘기 듣고 이해가 됐죠? 아니 잘 게을러서 그렇대. 에너지가 없대. 한마디로. 그래서 에너지가 변하고 싶은 에너지가 없는 거야. 이해가 됐죠? 안 되죠. 안 돼? 잘 그 도현이랑은 달라요? 에너지가 없다는 말에 좀 잘 이해가 안 가요. 기운이 없어가지고 기운이 없어. 뭔가 더 할 말도 전달하는 것도 잘 못하되고 받는 것도 잘 못하되는 거예요. 저 기운이 없다니까 이해. 이해가 돼요? 그럼 무슨 얘기 해주고 싶어요? 그 생각이 지금 잘 안 나는 것 같아요. 해보자. 내가 너 기운 내도록 도와줄게. 오늘님 기운 좀 냈으면 좋겠어요. 나랑 같이 좀 기운 내봐요 라든지. 그렇게 살지 말라고 기운 내라고 하든지. 뭔가 좀 이렇게 이렇게 있으면 좋겠네. 좀 짜증나요 그냥. 그러니까 왜 계속 부모님에 대해서 그렇게 좀
안 좋았다라고 하는데 자기도 또 그렇게 한다고 하고 변하게 또 에너지가 없다고 기운이 없다고 하니까 그런 모습 보니까 좀 짜증이. 더위는 부모님 탓을 전혀 안 하세요? 저요? 부모님 다 하죠. 네. 근데 왜 저한테 그렇게 말하세요? 근데 좀 종류가 다른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양육에 있어서 그런 짜증이 아니고 다른 조건면에서 좀 짜증이었던 것 같아요. 다른 쪽. 금전관료이나 그런 면에서 양육 쪽에 좀 독점이 있으시죠? 그런가. 결론은 욕심이겠지. 50%겠고. 근데 지금 나빴어요. 갑자기 기분이요. 그러면 얘기할 때. 어떻게 말까 고민했어요. 동아리님의 이렇게 말을 하는 걸 북돋아줘야 되나 한쪽 생각. 다른 쪽 생각은 솔직하게 말을 해야 되나 한쪽 생각. 그러다 그냥 적당히 좀 가까운 쪽으로 말할 것 같은데. 왜 통합했냐? 그랬어요 좀 아까. 이렇게 붙돋아 줘야 된다는 게 배려. 직접. 좀 붙돋아 줘야 된다는 게 좀 무시하는 것 같아서 좀 많이 내가 무시당하고 있구나 생각이 들어요. 화를 내고 그러면 무시당하고 있구나 이렇게 도원이 그러니까 무시당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 모습 때문에 답답해 죽겠어요 진짜. 오늘님이 왜 뭐라고 곧 붙돋아 줘야 된다고 그렇게 제 보호자세요 혹시? 보호자 아닌데. 근데 저 당신 말- 뭐 같아요? 왜 그런 말을 하셨는데 왜 붙어줘 싶다고 좀 기분이 나빠요. 기분이 나빠요? 네. 저는 배려 차원에서 생각한 거였는데 약간 그게 기분 나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앞으로 그러면 진짜 솔직하게 말할게요. 네, 그래. 네. 솔직히 무시하고 싶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솔직하게 무시할게요. 대놓고. 그러니까 배려해서 꼬아서 무시하는 게 아니라 대놓고 무시할게요. 네. 뭘 내가 진짜. 좀 수용이 돼서 수용하지 마요. 힘들어요. 어떡해. 우리 도원님 그 얘기 합시다. 그 파랑님이랑 있었던 하나님은요? 그 몇 주 전에 그 얘기. 갑자기 전화했는데 갑자기 전화 좀 해봐. 내가 얼마나 부족하니까 이거 생각하지 말고. 그때 뭐 둘이 술 먹었다 그랬잖아. 네. 처음은 보미님 같이 계시다가 그냥 둘만 하면서 한번 얘기해봐요. 어떤 얘기를 좀. 근데 어떤 얘기를 해야 되지? 아니 술 먹고 필름 끊겼다니까. 사실 그게 처음에 파랑님이 네. 집단 올때 갖고 왔던 고민거리였거든요. 근데 그때 저는 파랑님한테 말했지만 좀 약한 것 같다. 좀 더 깽판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렇게 말했거든요. 큰 일이 없었던 것 같아. 그냥 상황을 설명을 해봐요. 필름이 끊어졌어. 그 다음에 어떻게 됐는데? 사실 근데 그러니까 저는 파라님이 필름이 끊기신지 몰랐었는데 술을 같이 마시던 도중에 나는 일정 기간 이후로 기억이 없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약간 좀 불편하다기보다는 좀 사건이라고 나온 게 같이 그냥 걸어가던 도중에 그게 좀 기분이 나쁜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그냥 그 다음에 또 술을 더 마시러 가는 도중이었는데 제가 좀 파랑님을 자극하는 말을 하니까 무슨 말을? 그때 제가 같이 걸어가면서 좀 제가 자기 양보 비하하는 말을 좀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그런 말을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그때 제가 또 대학원 입시에서 떨어지고 하니까 좀 제가 병신이다 약간 이게 내가 부족하다라는 말을 계속 그렇게 했었는데 그렇게 말하니까 파랑님이 좀 그때 자기가 뭐라고 했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여기 필름을 끊겨서 기억이 안 나는 할 말이 없어. 기억이 안 나. 오늘 할 말이 없어. 많은 게 있어요. 빨리 일방적으로 뭐라 붙여. 약간 그냥 붙여, 살을 붙여. 너가 그러니까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도 모르게 좀 무시당하는 기분이나 약간 그런 말이 나오면서 들고 가던 와인병을 땅에 던진다 친다 그렇게 좀 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좀 저는 괜찮았었는데 파랑님이 좀 다치셔가지고 그때 나중에 와인병을 깼어요? 파랑님이? 네, 길에 깼어? 네, 그 화가 되게 나셔가지고 사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좀 분위기도 좋았고 더 한 잔 마시러 가는 길이라서 필름이 뭐 끊기신 건 당연히 몰랐고 취하신지도 좀 잘 몰랐는데 그때 취하셨구나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아니 하고서 어떻게 깼어? 그 다음에 이제 안 그럴게요 하면서 약간 다시 비유를 상황 정리를 하는 저는 그렇게 했었고요. 그 사랑님이 이거 들고 있는데 어떻게 했어요? 그러니까 딱땅에 네. 그냥 던진 거예요? 쳤다고 해야 되는지 던진다고 해야 되는지 들고 그러니까 깨진 게 있었어요?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런 거 없죠. 그냥 땅에 던졌다고 하더라고요. 깨고 이게 아니라 나이 다 던졌다고. 근데 왜 다쳤어? 이게 파편이 유리가 탁 트니까 손이? 다리에 다리에도? 술 먹지 마. 그리고 나서 막 화가 나서 깬 거죠. 네가 그러니까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약간 무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래서 내가 무시받는 느낌이다. 약간 그런 식으로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욕하면서 했어요? 욕은 그렇게 그냥 내가 무시받는 느낌이다. 빡! 이랬어? 너가 그러니까 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니까 약간 그런 기분이나 무시도 받는 화가 나서 하는 말이에요. 완성 높여서? 근데 그때 좀 엄청 크게 높아졌었던 거예요. 그리고 확 던졌어? 아니 먼저 던지고 그렇게 던지고? 네. 그래서 어땠어요? 놀랬어요? 그때 좀 놀랐었죠. 아무래도. 직접 얘기해봐요. 그때 느낀 감정을 좀 정확하게. 파랑님이 그때 갑자기 병을 던지니까 옆에서 좀 굉장히 좀 놀랐었던 기분이에요. 근데 기억이 안 나지만 지금 드는 생각 얘기해도 돼요? 전 동아배님이 자꾸 내 앞에서 자기 못난 사람이라고 자기 비하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짜증나요. 듣기 싫어요. 그러지 마요. 되게 나까지 같이 비참해지는 기분이에요. 이 말이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기분으로 던졌을 것 같아요. 짜증이 나니까. 이전에 내가 몇 번씩 계속 얘기했었던 걸 기억을 하고 근데 계속 그러니까. 근데 이 말이 이해가 돼요? 네, 이해는. 왜? 어떻게 이해했어요? 나까지 비참해지는 마음이라는 게 어떻게 이해했어요? 사실 그게 파랑님 이전에도 제가 술을 좀 마시면은 좀 그렇게 자기 비하를 되게 많이 해가지고 주위 사람이 그러면 내가 병신이냐는 소리를 좀 했었거든요. 너를 그게 왜 어떻게 이해가 됐냐고 그 말을 들었을 때 어떻게 내가 남이나 나는데 왜 옆에 있는 사람이 왜 비참해지지? 이게 어떤 연결고리로 이해가 돼요? 이해를 하고 싶은 건지 이해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해를 해주고 싶은데 근데 아직까지 이해는 안 되고 이런 마음 아니에요? 왜 저렇게 반응하지? 내 감정인데? 그러니까 나머지 질문 이해는 했어요. 질문은 이해가 되는데 그러니까 생각을 안 해본 거예요. 그전까지 내고랄까요? 그냥 무조건 내가 잘못했구나 이렇게만 생각한 거죠. 아니요. 근데 지금 파랑님이 말씀하신 거랑 그때 이전에 다른 사람이 저한테 말해줬었던 거랑 계속 좀 겹쳐서 생각이 나서 좀 되게 혼란스러워. 그럼 파랑님이 했던 얘기 다른 얘기 비참해진데 동아배님이 자기 비하를 하면은 옆에 있는 나까지 비참해진다. 그게 좀 계속 혼란이 드는 게 이전에는 제가 병신이랑 같이 다녀서 나까지 병신 만드냐고 그런 소리를 약간 그런 뜻인지 아니면은 그건 이해가 돼요? 그거는 이해가 돼요. 어떻게 이해가 되나요? 어떠한? 그럼 얘기하면 되죠. 아니 내가 병신이면 네가 나가면 네가 병신이지 않지. 너는 잘났지. 내가 병신이니까 너는 잘났고.
너에 비해서 내가 병신이라는 얘기인데 이렇게도 항변할 수도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냥 약간 또 수용하는 식으로 좀 했었던 것 그냥 같아요. 일방적으로 그쵸? 네, 지금. 그럼 따서 물어봐요 파랑님한테. 아니 왜 파랑님이 비참해지냐고. 난 내가 비참해서 내 감정 얘기한 건데 이렇게 한번 좀 따져서 물어봐서 파랑님이 어떤 의미를 좀 이해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때 제가 비참해서 그렇게 제가 좀 병신 같아서 그렇게 이야기한 건데 왜 파라님은 그때 자기 감정이 비참하다고 그렇게 말을 해서 제 이야기 끊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왜 그러시는지. 저는 도매님이 그렇게 자기 비하를 하니까 옆에서 듣고 있는 입장에서 저도 되게 비참한 감정이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왜 자꾸 내 옆에서 자기가 못났다, 자기가 진짜 막 한없이 부족하고 되게 못난 사람 같고 제일 못난 사람 같고 이런 얘기를 내 옆에서 왜 자꾸 하지? 그러면 그런 이야기 듣고 싶지 않아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네. 저에 대한 감정은 딱히 없으시고요? 듣기 싫은 마음이 일단 있고 전 도매님이 제 앞에서 스스로를 그렇게 자기 비하하는 게 보기 싫어요. 좀 속상해요. 그게 어떤 마음이 좀 설명해 주세요. 그게 속상하고 듣기 싫은 마음. 속상하고 듣기 싫은 마음. 이렇게만 얘기하면 그냥 도매님 입장에서는 역시 나는 부족하구나 이렇게만 갖고 간다. 역시 나는 사람들이랑 함께 어울려서 뭐 술을 먹거나 그러면 안 돼. 이런 생각 갖고 가잖아요. 너랑 다녀서 내가 나까지 비참하다 그러면 생각이 안 나요. 전 도매님이 지난 회기 때 저한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도매님도 좋은 모습이 있고 제가 닮고 싶은 모습이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자기에 대해서 그런 거 다 하고 나쁘게만 얘기를 하니까 그 모습이 되게 그러니까 제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그런 마음도 드는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제 모습 같아서 도마배님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좀 밖에 있는 사람이 자책하는 게 마음이 아픈 거 아니에요? 그거보다 그렇죠. 그냥 나랑 비슷하다는 게 큰 거예요. 그 마음도 있고 내 그 앞에 마음도 있는 동생이 있어요. 저러고 있으니까 싫다 이거 아니에요? 네, 그 마음이에요. 그럼 자기가 아끼는 마음, 자기가 근데 왜 화내요? 그런데 그렇다고 그렇게 막 병까지 던지면서 화내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더 말을 못 할 것 같은데 정말 아낀다면은 그게 본인도 아니라고 생각해서 집단에 와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좀 기억이 없어. 말하고 싶어하지 않을 것 같아요. 다음에 그런 얘기 있으면. 근데 이제 그거는 파라님도 인정을 하는 부분이어서 여기 온 건데, 근데 뭐 아니다 이렇게만 얘기하시면은 좀 마음이 전달이 안 되니까 그런 파라님이 좀 무서우세요? 좀 화가 나요? 어떤 감정이에요? 파랑님이요? 그런 모습. 그런 모습 보면은 저는 되게 화날 것 같아요. 목을 막 이게 막 졸라매고. 저도 똑같이 화내는 거 아니에요? 어. 딱 그런 마음이에요, A님 지금 이런 마음. 왜 저한테 화내려고 그러세요? 화낼 수 있지. 아니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그래도 생각하고 병을 막 도마뱀한테 던지거나 화내니까. 막 그렇게 그러는 거는 아니라고 아니. 보거든요. 그리고 도마뱀님이 만약에 도마뱀님 보면 아니야 너는 그렇지 않아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 아니 그러니까 A님은 그렇게 얘기하세요. 아니 잠깐. 네. 약간 얘기가 새는 거 같아요. 저는 근데 오히려 그렇게 아니야 너는 괜찮아 나라고 말하는 것보다는 파라님이 그렇게 좀 자신의 감정을 좀 과격하다고도 볼 수 있지만 그렇게 표현을 해주신 게 오히려 좀 그때는 많이 와닿았던 것 같아요. 내가 진짜 이러면 안 되는구나. 그때는 그랬어요? 네 오히려 그냥 아니야 너는 괜찮아라고 하면은 솔직히 좀 한결 그냥 듣고 흘릴 것 같아요. 저 입장에서. 그렇구나. 저는 제가 막 힘들 때 위로받고 싶어서 그런 얘기 하니까 오히려 그런 얘기를 듣고 싶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아니었네요. 그때 제가 하는 말 그냥 위로를 받고 싶어서 한 이야기는 아니었었던 것 같아요. 그럼 에이미님은 파랑님이 얘기하는 그런 식으로 하는 거는 위로가 안 될 것 같으세요? 네. 그러면은 위로가 안 되거든요. 근데 에미님 그래서 그게 위로가 안 돼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파랑님이 지금 어쨌든 제가 중간에서 얘기했잖아요. 파랑님도 본인에게 그런 모습이 너무 싫어서 그게 아닌 걸 알아서 이렇게 집단을 온 건데 A님이 그런 모습은 아니지 라고만 이야기를 하면 이제 파랑님 입장에서는 나도 알아. 나도 내 모습이 싫다고 이렇게 이제 화가 날 것 같아서 그래서 A님이 파랑님 그런 모습 보면 나 너무 화가 난다 혹은 무섭다 이렇게 감정 표현을 하면 좋겠다고 했거든요. 근데 감정 표현했는데 파랑님은 거기에 대해서 무서울 수 있잖아. 앞에 말이 기분 나빠서 그렇게 반응한 거예요? 그건 아니지 이런 말이 기분 나빠서? 그것도 좀 거슬리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화를 내는 건 좀 과하다는 표현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기분 나쁜 거죠. 네, 화가 나니까 그렇게 표현이 되는 그치? 거죠. 근데 이제 말을 바꿔서 A님이 파랑님 그런 모습 보면 너무 무서울 것 같아요 라고 한다면? 아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요? 좀 그 얘기는 되게 좀 아마 좀 수그러들겠죠. 그 모습이 무섭구나. 그렇게 얘기하면 좋겠어요. 아닌 거는 아니까. 아무튼 도화면이 듣고도 A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었던 거죠. 도화면이. 네. 그래도 동호회님은 그런 얘기를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진심이에요. 도화면이 진심. 나는 되게 못난 거예요. 위로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근데 누가 못나는데 누가 나한테 넌 괜찮은 사람이면 무슨 소리야. 와닿지도 않고 납득되지도 않는데 오히려 이렇게 감정을 확 하니까 좀 많이 받아. 그랬다는 거죠. A님은 저는 그래서 한편으로는 A님 방식대로 위로를 원하는 사람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좀 그걸 좀 넘어서서 그런 그렇게 강하게. 그렇죠. 그런 경우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하게 하면 강하게 그거보다는 내일처럼. 내일처럼. 아니 자식이 엄마 나 공부 못해서 나 아무것도 못 될 것 같아. 나는 앞으로 실패한 인생일 것 같아. 그럼 어떻게 얘기해주겠어요? 아니야. 나는 열심히 하면 행복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 안 해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죠. 너 왜 그렇게 생각하냐고. 너 내 새끼인데, 내 새끼 너 그렇게 안 되게 엄마가 할 거야. 그런 말 하지 말라고. 그랬어. 혜민님이랑 비슷한 그 얘기 하려고 이미 다 해주셔서 다시 해요. 당연히 무섭지 그렇게 하면. 당연히 무섭지. 그걸 물어보는 게 나 이상한데? 그래, 근데 당연히 무섭지. 나도 너무 무서워. 다시 술 안 마시고. 무섭거나 분노한 상황이 거기서 이 사람이 화가 났구나. 그러면 이제 서마님도 처음에 A님이 그건 아니지 그랬을 때 당연히 똑같은 마음이죠. 아니긴 아니지. 근데 그 표현이 좀 걸렸어요? 예민이 표현이 걸렸냐고요? 난 걸려요. 근데 나는 얘기했잖아. 잘못인 걸 아는데 그것만 얘기하면 더 화가 난다. 그건 이해돼요? 네. 술 얼마나 먹었어? 별로 안 마신 것 같던데. 술이 약해? 한 명 한 잔 반 먹고 취한 것 같아. 예. 한병 한 잔. 근데 더 마시니까 그렇게 끊긴 거 아니에요? 동호회님 무섭지 않았어요? 아니 그땐 무섭다는 정말? 똑같이 취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진짜 아무래도 대단하다. 아니 저도 약간 취해서 그랬었어요. 술 먹지 마요. 아니 먹을 거예요. 아니 그날 그런 얘기 하지 말고. 저한테 11시쯤 전화를 했거든요. 남편이랑 같이 있는데 맞아요. 바로 옆에 있는데 전화가 왔어. 이 사람 왜 이래? 그래서 전화를 끊었는데 그리고 나서 또 안 왔어요? 네, 안 왔어요. 그러고 나서 진짜. 필름 끊겨서 전화했어? 제가 그렇대요. 필름 끊기면 전화해요. 그러면 전화번호를 지워요. 번호를 주고. 지금은 술 먹을 때 전원을 꺼놔요. 그리고 나서 내가 아니, 얘기한 거죠. 그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술을 안 나는 파랑님이 필름 끊겼다는 거를 자랑스럽게 말하는 거 같아서 되게 별로예요. 지금 그냥 문제의식이 있어요. 근데 문제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아마 책임이에요. 뻘쭘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필름 끊기면 다 끝인가? 다 고민님 그 사정 다 알면서 뻔히 알면서 또 전화하고 병 깨서 누구 다칠지도 모르는데 나중에 필름 끊겨서 아무것도 기억 안 난다고 하면 이게 마음 진짜 무서운데 너무. 그러니까 무책임해 보이고 무서워. 화가 난다는 거죠. 너무 무책임하고 그런 식으로 표현한다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지금 너무 저기서 싫어. 너무 싫어. 제가 여기서 얘기하는 게 너무 가볍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그게 싫다는 거예요. 무섭고 그 모습이.
네, 그거를 네, 가볍게 말하는 것 같아요. 그냥 필름 끊겼다. 그래서 웃으면서 넘어가는데 난 그게 웃어서 넘어갈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도 딱 그 마음이에요. 근데 제가 여기서 저를 자책하고 내가 또 그랬구나 하고 되게 무게 잡고 치무리하고 있으면 집단원들이 저한테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기분 나쁜 거죠? 아니 진지한 거랑 자책하는 거랑 다르잖아. 내가 가볍게 함으로써 나한테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겠다고 생각해서 저는 지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는 불편해요. 그게. 그럼 오히려 더 무게 잡고 집단원들이 나한테 피드백 어떻게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스스로 자책하라는 게 아니라 그게 문제의식이 있다는 왜 걸 물어보는 거야? 지금 파랑님 기분이 나쁜 거죠? 예. 그래요. 기분 나쁘다고 하는 표현해요. 되게 논리적으로 따지고 들어가면 그러니까 별님도 본인 감정을 좀 그러니까 너 잘못했다 너 이제 이렇게만 얘기하기보다는 파랑님이 웃는 표정을 보니까 너 나뭐 그런 모습이 어떻게 보이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좋겠고 파랑님도 별님 얘기 듣고 별님 얘기 들으니까 나는 어떤 감정인데 이렇게 얘기하면 좋겠어요. 지금 별님부터 다시 한번 해봐요. 저는 그러니까 일단은 감정 전에 되게 싫어요. 되게 싫고 무섭고 무책임해 보여서 너무 무책임해 보여서 싫어요. 너무 싫고. 뭔가 그거에 관련된 경험이 있어요? 술? 아니요? 그런 경우는 아예 없어요. 아무튼 싫다라는 감정이 근데 그래서 저는 파랑님이 필름 끊기면 저 이렇게 막 하고 이런 것들을 안다면 그러지 않았으면 술을 안 먹거나 저는 좀 그런 식으로 좀 자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일단 그랬으면 좋겠다. 그렇죠. 그래라가 아니라 그래, 파랑님도 얘기 듣고 어떤지 감정을 좀 얘기해. 딱히 앞도 어떤 감정이 안 생기는데 너무 좋게 얘기해줘서. 오케이. 이게 뭐야 이게? 아니 뭐 좋을 수도 있죠. 날 생각해서 좋다라든지 아니면 얘기 들었는데 좀 기분이 좀 상한다. 나도 아는데 씁쓸하다라든지. 별님이 저에 대해서 걱정해 주는 것 같아서 걱정해 주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아요. 네, 내용도 들려요? 별님 내용도. 네. 그래서 제가 들려요. 그래서 병 깨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그때요? 다치고 피가 많이 나나요? 아니, 그때 다친지도 몰랐었어요. 워낙 그냥 너무 자연스럽게.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그때 그냥 제가 아예 안 그렇게 약간 그렇게 해서 좀 넘어가고 방을 잡는다고 말하니까 가야 된다고 그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택시에 제가 훅 구겨 넣었던 것까지 기억하는데 나중에 잘못했다 이거 사기당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었었는데 나중에 또 지하철 타고 간다고 하셔가지고 깜짝 놀랐던 것 같아요. 저는 택시 태워 보내드렸는데 이러고 있었는데. 그럼 그때 병 깨고 나서 동현님이 이렇게 뭐라고 했다고? 미안하다고? 안 그러고 있다고? 네, 약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반응이 어땠어요? 파랑님 반응이? 좀 그때 화를 좀 내다가 다시 가라앉혔어요. 또 다시 분위기가 또 다시 좋아졌었던 걸 기억을 해가지고. 이 이야기를 다음날 들었어요? 네, 다음날 바로 들었어요. 좀 어땠어요? 아차 싶었죠. 저는 또 그래 보니까 제가 그래서 주량을 계속 낮춰가는데 어쨌든 다시 또 끊겼구나. 병 깬 거? 깬 거예요? 아니 그것 때문에 아차 싶은 거야? 아니면 필름이 끊겼다는 것 때문에? 처음에 필름이 끊겼다는 걸 아차 싶었고 병 깼다는 얘기 듣고는 되게 심각하다는 생각을 더 했어요. 술을 안 마실 수는 없어요. 술을 거의 안 먹는 편이에요. 난 아예 안 먹는데. 나는 진심으로 물어보고 싶은데 문제의식이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나
이러면 안 되지 이 정도야 아니면 진짜 내가 이러지 말아야 되겠다 이게 있어요. 진짜 이러지 말아야겠다 이런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술을 왜 계속 마셔요?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게 좋으니까요. 아니면 다르게 어울리면 되잖아. 제일 확실한 방법은 술 안 마시는 건데 술을 마시잖아요. 근데 내가 볼 때에는 필름 끊기는 거에 대한 선택권이 없는 것 같은데 술을 계속 마시잖아. 그러니까 진심으로 이거를 안 하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냐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서머님 논리는 그럼 먹지 마라. 이렇게 안전하잖아요, 얘기하는데 그게 제일. 어때요? 그러니까 이게 뭐 언제는 2병, 언제는 1병인데 이걸 어떻게 알아? 그치. 저도 안 먹는 게 낫다고. 또 먹다 보면 그 분위기 휩쓸려서 그러니까. 계속 먹게 되는 거니까. 저도 예전에 필름 끊긴 적이 있었는데 그때 밤새도록 그러니까 저도 술자리가 많았거든요. 계속 술을 밤새도록 새벽 3시, 4시까지. 근데 그냥 물만 가지고 계속 술 마시는 거 저 똑같이 건배도 하고 같이 이렇게 다 듣고 그렇게 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힘들지 않았던 것 같아요. 솔직히 사람들하고 사이다 마셔도 어울리는 되잖아요. 거면. 네, 사이다를 먹든 나 물을 사이다 마시든. 먹잖아요. 저는 오히려 좀 그래도 마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때는 제가 오히려 되게 많이 권유를 많이 했었거든요. 술 마셔 먹어요? 그땐 물론 파랑이 좀 주량을 모르기도 했었는데 제가 뭐 오늘 기분이 좋으니까 뭐 더 그렇게 저는 아니라고. 도마뱀님도 술을 좋아하죠. 술 먹으면 좀 바뀐다며. 술 저도 좋아해요. 마시지 마요. 야, 술 마시는 거 다 제일 좋아하는 것 같은데. 술 술을 먹으면 되게 느끼해져. 얘기하는 거. 별로야. 느끼해진다면서. 나 그래서 빨리 갔거든. 귀찮아져요, 되게. 엄청 귀찮아. 앵겨봐. 아니 막 말투부터 되게 눈치도 느끼하고 없어지고. 본인 막 맞아 눈치도 없어지고 둘 다? 네, 둘 다 그래요 둘 다. 막 이상한 농담 하는데 도대체 뭐라고 마시지 마요. 되게 좀 짜증났었던 것 같아. 그래서 빨리 갔어. 근데 도마뱀님은 어떤 마음으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도 술 먹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사실 전 오늘 좀 집단에서 이런 반응이 나올 줄 몰랐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파랑님이 자신이 술 때문에 좀 교우 관계도 많이 끊어졌다고 들었었는데 저랑 있었던 거 가지고는 이거 가지고 뭐 별로 교우 관계가 여태까지 끊어질 일도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좀 더 심하게 마셔야 되나라는 솔직히 생각도 했었는데 지금 좀 더 심하게 마셔서 그때 교우 관계가 끊어진 것처럼 뭔가 일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왜요? 왜? 그때 좀 끊고 싶어서? 아니요, 끊고 싶어가 아니라 좀 사실 오늘 이 정도 집단에서 나오는 이야기로는 좀 파랑님한테 자극이 될 정도의 이야기가 이렇게 나올 줄 몰랐어요, 솔직히. 근데 더 자극을 줄 만한 소재거리를 만들어야겠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자극이라기보다는 그때랑 좀 비슷한 상황을 만들어야 좀 파랑님도 여기서 좀 제대로 된 그때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좀 그걸 크게. 아니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본인의 얘기를 좀 더 집중적으로 본인의 그 자책하는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도마에 놓고 이렇게 얘기 듣기를 바랬던 거예요. 파랑님의 이 술버릇보다는. 그게 아니라 파랑님이 술을 마신 상황 때문에 좀 관계가 많이 끊긴 거를 한 번 더라기보다는 그걸 좀 제대로 좀 뭔가 여기서 이야기 나눠야 좀 피드백을 받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도 이렇게 좀 강한 피드백이 나오고. 도마뱀님 중독에 관심 있다고 그러지 않았어? 네. 도박 좀 이렇게 해서 치료 좀 받으러 온 사람한테 도박 덜해서 그래 네가 많이 해봐. 네 실컷 하다 보면 질릴 수도 있어. 이런 얘기 하는 거야. 네, 도마뱀님 같은 분은 모르겠는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저희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이 되게 심하셨어요. 근데 그런 거를 경험해봤기 때문에 저는 그것이 너무너무 얼마나 고통스럽게 하는지 알아요, 주변을. 그래서 제가 20살 때 그때 그런 사람들과 만남을 유지하면서 술을 안 마셨던 게 내가 어느 순간에 아빠의 그 필름 끊기는 걸 보는 순간 내 아빠가 될 수 있다는 두려움이 나한테 딱 밀려오면서 그 다음부터 제가 술을 몇 년을 안 마셨거든요. 지금도 거의 안 마시는데 예전에는 이제 술 먹고 필름 끊기고 그런 일이 20대 초반에는 되게 많았어요. 근데 그래서 우리 남편하고도 우리 남편은 거의 술을 안 마시는데 가끔 한번 술을 마셔서 필름 끊기고 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길에서 자고 오거나 그럼 제가 굉장히 그것 때문에 초반에는 좀 많이 싸웠어요. 그러니까 그 상황 자체가 저는 너무너무
싫은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아까 프라이한테 그렇게.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저는 되게 그거에 대해서 그건 용납이 좀 안 돼요. 다른 거는 용납이 돼도 그 부분은 너무 싫어요. 아니 뭐 병을 던지든 뭐 몇 살을 잡든 적든 크든 간에 반복되잖아요. 그러면 아 이 사람 보기 싫어요. 그거 싫어요. 피곤하잖아. 이 사람 만나면 또 그런 일이 생길 것 같은 느낌인데 왜 만나고 싶겠어요? 나는 그런 상황 계속 보면은 안 만나고 싶을 것 같아요. 네, 형님, 서버님도 의지가 없는 거 아니냐? 의지 있으면 술을 먹지 마라 하고, 형님도 그런 모습 두 번 다시 보면은 나는 A님도 얘기하죠. 이렇게 된다고. 아무리 사람 좋아도 그런 모습 있으면은 안 보고 싶어요. 저랑 관계 끊었던 친구들이 다 그런 마음으로 끊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제가 든 생각은 저는 술을 먹지 말아야겠다고 생각을 한 적은 있어요. 근데 술을 완전히 안 먹을 수는 없다고 나중에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중에 든 생각은, 지금 드는 생각은 뭐냐면, 그러면 내가 술 먹고 이렇게 그런 남들한테 상처 주는 모습들을 이렇게 하는 게 평소에 내가 표현하지 못했던 감정들이 술을 먹으니까 표현이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평소에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표현을 하면은 술 먹고 나서도 되게 그냥 자거나 괜찮지 않을까라는 저는 기대를 아직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술을 아예 먹지 말라는 얘기가 되게 좀 불편하게 느껴져요. 짜증나요. 아예 먹지 말라는 얘기. 아니 근데 그런 모습만 아니면은 나는 파랑이 괜찮거든요. 근데 나 진짜 뭐 병을 깬다, 만약에 내 눈앞에서 깬다 그러면 완전히 있던 정도 다 떨어질 것 같아. 그럴 것 같아요. 술 마시고 싶으면 마시는 거지. 저도 변명이라고 근데 그러면은 그때까지는 마시지 마요. 그때까지라니. 본인이 더 답답한 게 없어질 때까지. 컨트롤할 수 있을 때까지. 그거를 확인하는 근데 거는 나는 이해가 안 가는데 이게 뭐지? 내 뇌가 이제 정지를 하는 거잖아요. 이게 피임이 끊어진다는 거. 내가 뭐 어떻게 하죠? 어떻게 알아? 그 주변 사람들이 얘기해 주는 거죠. 아니 내 성향이 막 화가 나고 막 그런 성향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술을 막 먹는다고 안 그렇게 되나? 그냥 계속 그렇게 될 것 같은데? 그게 없어진다고 해도 평온이 찾아온다고 해도 그런 성향은 계속 나올 것 같아요. 무의식 중에. 무의식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더라도 술 자리에서 또 생겨가지고 그게 표현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 거기까지 생각을 못하거든요. 저는 일단 생각을 한 게 다 풀면은 이제 괜찮아질 것이다라는 좀 풀리지도 않지 않아요? 아무리 막 나도 그렇거든요. 약간 밑 빠진 독 그런 느낌인데 안 채워지거든요. 내가 화나는 것도 안 채워지고 내가 슬픈 것도 안 채워지는데 그게 어느 순간 채워질까? 그냥 좀 무뎌지겠지. 그래요. 마무리를 합시다. 마무리 하시면서. 하시죠. 나는 사실 별이 이제 후기에다가 어른인 모습이 아니라고 이렇게 썼거든요. 근데 난 맞아. 내가 되게 애 같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누가 그러면 어른이에요? 별에 아니 그런 얘기를 좀 다음 주에 다시. 알았어. 너무 이렇게 하기 너무 아쉽다. 밀렸어. 그거를 얘기를 하려다가 이게 타이밍을 붙였어 지금. 얼마나 그래가지고 답답했을 것 같아. 여기도 근데 사실은 원래 나라면은 얘기 안 하고 왜냐면 파랑님이 편 들어줬고 나도 뭐 어느 정도 표현했는데 뭐 별이 피드백을 하든 안 하든 난 상관없어. 뭐 나만 괜찮으면 끝이야 라고 생각을 했을 건데 그러지 않으려고. 불편하려고. 그런 마음이고 나는 파랑님 술을 안 마셨으면 좋겠어. 진짜. 나는
파랑님을 좋아하고 막 이렇게 좀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더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 모습 만약에 제가 보면은 난 도망갈 거야. 다시 보고 싶어. 나도 똑같아요. 파랑님 친구들이랑 똑같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니 나는 언젠가 바뀌겠지 그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지금 바꿀 수 있는 거 바꾸는 게 나은 것 같아요. 술을 안 마실 수 있어. 저는 술자리 계속 나가는데 안 마시고도 그 술 취한 그 느낌을 아니, 좀 이렇게 오르지 않아요? 이렇게 같이 있다 보면은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런 느낌을 얼마든지 받을 수 있어. 근데 뭐하러 술을 마셔가지고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고 다녀요. 좋으니까. 아니 또 그렇게 얘기하면 도움이 안 되지. 술 마신다니까. 그건 포기하는 거잖아. 아무튼 그렇게 얘기하고 싶고 썸머가 얘기를 진짜 안 하는 것 같아. 자기 얘기도 안 하고 그런 게 좀 답답하게 느껴져요. 뭐 집안 얘기 좀 해요. 왜 그런 얘기를 안 한대? 옆에서 이렇게 찢어줘야지 하나? 그런 느낌? 아무튼 별이랑은 다음 주에 얘기할 거 있고 나 오늘 얘기 들으면서 되게 속상했어요. 어릴 때 내 모습 보는 것 같아서. 근데 그 감정이 거의 이제 좀 얕게 느껴진다니까 그것도 속상해. 조금 힘을 이렇게 좀 냈으면 좋겠어. 좀 짜증나기도 해요. 옛날에 내 모습 보는 것 같기도 하고 해서 그렇고 도마미님 답답해요. 답답하고 짜증나. 뭔 말을 하는지도 모르겠고 그냥 듣고 있으면은 도대체 이게 솔직히 얘기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뭔가 자꾸 이렇게 뭐 포장하고 이렇게 하고 해서 얘기를 하는 것 같아가지고 되게 듣고 있기 거북해요. 좀 그런 느낌이에요. 계속. 에이미님은 제가 느끼는 거는 상대방을 안 보는 것 같아요. 조금 본인 느낌을 전달하는 게 항상 좀 중요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약간 남편 보는 것 같기도 해요. 저는 그렇습니다. 이상해요. 우선은 보미님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너무 쉽게 그냥 저도 이렇게 계속 그런 느낌이 드는데 우선은 오늘님이시죠. 오늘님이 얘기하는데 얘기가 계속 그 머릿속에 이렇게 무슨 얘기인지 잘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지? 막 그러면서 딴 생각만 계속 들고 그래서 잘 집중이 안 됐는데 좀 마지막에 조금 집중이 됐는데 그냥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희 아들이 이제 겹쳐지면서 우리 아들은 되게 뭐라 그러지? 쫑알쫑알 말하고 막 아직까지 그런데 초등학생이라서 우리 아들이 오늘님도 그런 시절이 있었을 텐데 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면서 근데 왜 그렇게 지금은 안 그렇게 됐을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그랬고 그런 얘기를 좀 더 들었으면 좋겠어요. 오늘님도 처음부터 그러진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게 좀 궁금했어요. 그 다음에 동아배님은 술 마시면서까지 자기 비하라더니 좀 약간 끔찍했어요. 그런데 좀 도대체 좀 어떻게 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좀 모르겠어요. 그렇고 그다음에 파랑님은 아까 그 얘기했을 때 진짜 좀 그랬어요. 진짜 제 남편이면은 이혼할 것 같아요.
그런 느낌? 이제 술 안 마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쌍마님은 요즘 계속 말을 안 하고 이렇게 다시 예전 모드로 돌아간 거 같아요. 그런 느낌이 들었고, 부미님은 오랜만에 와서 되게 좋았어요. 되게 오랜만같이 느껴요. 한 주 빠져. 한주 빠졌어요. 근데 되게 오래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게요. 네, 별님은 피곤하신데 그래도 계속 앉아서 좀 쉬셨으면 좋겠고, 네, 이상입니다. 좀 보이님이 아까 말해줬을 때도 그렇고 마지막 정리할 때 그렇고 너무 고마워요. 나한테 나온 듣고 에이미님은 아까 잘 안 들으셨는데 갑자기 이렇게 표현을 하시니까 잘 좀 혼란스러워요. 그리고 우리 도아유님, 파랑님 그 술은 좀 못 마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날 안 오길 잘했다는 생각 들죠. 네, 진짜 정말 술 좀 잘 먹어. 그리고 사이다. 저가 엄마한테 이렇게 부모님한테 뭔가 이렇게 그 닮은 걸 생각해보면은 저도 엄청 똑같이 게으른 데다가 그러니까 일을 할 때 엄청 게으르고 그리고 성격도 잘 표현 안 하고 내 감정을 표현하는데 다시 생각해보니까 이게 스스로 너무 이런 저까지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게 어떡할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 네, 여기까지. 미안한데 방금 무슨 얘기했어? 뭐까지 사랑한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게으른 나의 게으른 면 아니면은 내 감정을 표현하는 면을 가지고 있는 그런 면까지 그걸 사랑하니까 그걸 버리기가 너무 본인 스스로 그런 모습. 네네. 엄마가 사랑한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본인이 사랑. 본인이 제가 그런 모습을 괜찮아 그래도 괜찮아라고 계속 생각하고 있어서 엄마 얘기 왜? 엄마 얘기. 그러니까 그 부모님도 그런 면들이 있잖아요. 저도 그걸 닮았잖아요. 근데 좀 차라리 싫어해서 결심해서 버리려고 했었었는데 옛날에 잠깐 그게 힘들어가지고 이제 그냥 이것도 그냥 나의 일부야. 그냥 게을러도 괜찮아. 그리고 좀 내 감정 표현도 괜찮아. 이렇게 생각해서 이 상황을 지금 이 상황이 이걸 어떻게 이제 어떻게 해나가야 할지 잘 모르겠다. 여기까지. 아까 집단에서 그걸 버리라는 것처럼 들었어요? 그런 뉘앙스로 들었어요. 그건 안 버려져. 버릴 수가 없어 게으른 거. 그러니까 하다못해 이제 버릴 수는 없는데 변할 의지를 가질 수 있잖아요. 그것도 안 되는. 그거 다르죠. 그거랑 다른데 그거를 같이 연결해서 그걸 변하지 않는 모습까지 사랑한다 그러니까. 저도 진짜 게을르거든요. 근데 좀 덜 게을러질 수는 있는데 게을러지지 않을 수는 없어. 오늘 좀 오늘님 얘기 듣고 좀 막연한 느낌이긴 한데 저 얘기를 듣는 것 같아서 좀 와닿는 면이 있었어요. 근데 조금 속상해요. 뭔가 좀 가족 내에서도 상대방 감정을 안 읽고 가족들이 다 그런 분위기고 자기 감정만 표현하는 표현하는 식이라고 얘기해서 딱 우리 가족이네라는 생각이 들었고, 저는 이제 지금은 나는 그러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나부터 좀 부모님이나 제 동생한테 서운한 마음이 항상 좀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만약에 내가 나중에 가정을 꾸린다면 나는 그런 부모가 되지 말아야겠다, 아니면 내 친구들한테 나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으로 바뀌어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게 바뀔지 안 바뀔지 모르겠지만 좀 그런 결심을 하고 나서는 좀 계속 다르게 해보려고 하거든요. 저는 오늘님도 같이 좀 그렇게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 선택하는 건 오늘님 마음이긴 하지만 저는 오늘님도 저랑 똑같이 그런 결심을 하면 좋겠다, 아까 얘기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동아뱀님 얘기 들으면서는 일단은 고마운 마음이 먼저 들었어요.
제가 집단에 왔을 때 가장 먼저 좀 얘기하고 싶었던 게 이 부분인데 사실은 그 사이에 개인 상담 받고 있는 수풀님하고 좀 개인적으로 술을 먹으면서 여관방을 잡고 둘이 술을 먹고 어떻게 좀 하자 이런 얘기까지 했었는데 기회가 안 나다가 도어맨님하고 그렇게 자리가 나서 한 번 더 먹어. 이 얘기를 할 수 있어서 되게 고마워요. 이 얘기를 할 수 있어서 갖고 저도 그런 마음이 조금 있어요. 그러니까 도어맨님이 아까 좀 이렇게까지 반응할 게 아닌데 약한데 라고 표현을 했었잖아요. 저도 약간 그런 마음이 있어요. 아 이런 것조차도 반응이 좀 과하네라는 느낌이 있었는데 오히려 이제 이런 모습도 과하다고 표현을 해주니까 진짜 술을 먹지 말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더 강하게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편해졌던 보미님이랑 에이미님한테 좀 그 다음에 썸머님한테도 그런 마음이 있어요. 진짜 술을 끊어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처음으로 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아직까지는 끊고 싶진 않은데 어쨌든 처음으로 하게 된 것 같아요. 옵션이 하나 생겼어요. 그리고 보미님 오랜만에 봐서 좋고 그 후기 얘기는 다음 주에 한다고 했으니까 그때 하고 싶고요. 에이미님이 아까 그거는 좀 마음이 아파요. 그러니까 보미님이 만약에 친구라면 이거 모습 보고 관계를 끊겠다고 얘기했는데 그거는 그렇게 와닿지 않았는데 에이미님이 만약에 자기 남편이 그런 모습 보였다면 이혼하겠다고 얘기했잖아요. 그게 좀 되게 크게 다가왔어요. 어쨌든 그게 제일 크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오늘 들은 표현 중에는 제일 좀 상처가 되는 것 같아요. 그 정도인가 그 모습이. 네. 그리고 덜님은 아까 제가 되게 무책임하게 보인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느꼈을 것 같아요. 그래갖고 그런 얘기 해줘서 솔직하게 해줘서 좋아요. 서머님은 항상 답답해요. 좀 자기 얘기를 좀 누가 물어보지 않아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마음에서 제 얘기를 듣고 서머님이 자기 얘기를 저한테 해준 게 진짜 막 너무 크게 와닿아요. 오히려 부담스러운 것 같아요. 자기 얘기는 그렇게 안 하면서 나한테 이렇게 신경을 쓰지. 내가 그렇게 중요한 존재거든, 서머님한테. 자기 얘기도 좀 저는 궁금하게 듣고 싶은 게 자기 얘기를 좀 집단에서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저는 아까 그냥 시작할 때 별이님이 아까 부모님 그 촉봉해 주신 이야기가 약간 훈훈하기도 하고 나도 한번 해봐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되게 좋았었던 것 같고요. 또 파랑님 지금 이야기 하는 거는 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기 전에 지금 이야기 나눌 때 이거 가지고 집단 노동 뭐 별 반응도 안 나오겠다 했었는데 좀 생각보다 좀 많은 아까 뭐 이혼하겠다 그래서 생각보다 되게 반응이 좀 크게 나온 것 같아서 저도 그런 좀 술 마시고 나온 환경에 좀 되게 무뎌진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좀 많이 들면서 나도 좀 술을 줄여야 되나 생각이 좀 들게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아직까지 파랑님이 그렇게 좀 심하다는 생각은 안 들어서 좀 약간 응원해 주시는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오늘님 좀 마지막에 그게 앞에 솔직하게 말씀해 주신다는 게 좀 기대가 되는 것 같아요. 좀 직설적으로 이렇게 말해 주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제 다음 주는 사정이 있어서 못 나와요. 왜? 누구 맘대로? 짜증나. 왜 또 빠져요? 대학원 끝났다면서요? 뭐게 바빠 할 일도 없으면서 좀 하지 마. 어디 가는데? 저기 내버릴 거야. 바다에 나갈 것 같아요. 바다에 한번 바다요? 네. 휴가? 놀러 가는 거야? 휴가 가는 거예요? 갔다 와. 누구랑 가는데? 나는 혼자는 아닌 것 같아요. 아니 여자 사람 둘 아니, 사람? 남자. 남자. 가지 마요. 가지마. 가지마. 그런 필요 없어. 여자는 거기 있으니까. 경험. 저는 다 끝났어요. 일단 갑자기 드는 게 파랑님은 술 마실 거면 동아리님이랑 마시면 될 것 같아요. 잘 맞춰주니까 좋아하니까. 되게 세련되게 가네.
저는 솔직히 보미님하고 파라님이 이제 저한테 이렇게 후기도 그 댓글 달고 이렇게 올렸을 때 아, 그 얘기가 나오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안 하셔가지고 많이 참고 이렇게 참고 계시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좀 이렇게 한 번은 터지겠지 했는데 안 나와서 좀 뭐지?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먼저 이렇게 먼저 이렇게 올 줄 예상하고. 약간 예상을 했는데 예상하고 빗나간 것 같아서. 할 거라니까. 네. 그리고 그 파랑님은 저는 술에 대해서 저도 썸머님이 말했던 것처럼 문제의식이 별로 없으신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술 먹고 필름 끊긴 게 좀 뭔가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 같고, 그리고 그냥 술 먹으면 하지 못했던 말들을 다 해서 좋다. 그래서 이렇게 술을 계속 먹는다. 이런 얘기를 예전부터 좀 들었었는데 오늘 겨우 깨는 거 들으면서, 그리고 또 보미님한테 또 전화했다는 거 들으면서, 또 보미님 만약에 남편분이 그걸 또 봤다면 이번에는 이렇게 넘어갈 수 있겠지만 또 봐서 또 커질 수도 있었던 사건이고 너무 위험한데 그거를 계속 술을 마시겠다고 하거나 아니면 술을 좀 하여튼 줄여야 하는데 술을 안 마셨으면 좋겠어요. 전 끊었으면 좋겠어요. 끊었으면 좋겠고 마실 거면 이제 도마뱀이랑 아니 별일만 끝에 같이 먹자고 얘기는 안 할 거야. 걱정하지 마. 네, 고마워요. 대답을 원하고 얘기한 건 알지? 그리고 저는 제가 왜 술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거나 고민님한테 말하냐면 그게 너무 저는 스스로를 되게 막 칼이 있으면 스스로 이렇게 찌르는 것 같아요. 스스로 되게 힘들게 만드는 것 같아요. 술 마시는 것도 그렇고 고민님이 너무 아프고 힘들어하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그걸 이렇게 딱 잡아주고 싶은 마음이 되게 있어요. 그냥 진짜 그만 했으면 좋겠다. 왜 이렇게 스스로 너무 힘들게 그 상황을 몰고 가는 얘기하자니까. 그러니까 진짜. 몰고 가는지 그거에 대해서 저는 계속 좀 관여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님이 저는 말하는 그 표현 방식이 저는 마음에 들지 않아요. 도마뱀님한테 이렇게 계속 이렇게 따져서 물을 때나 아까는 그냥 너무 자기 비하니까 병신이라는 말을 했을 때 너무 막말을 하는 것 같고 너무 자기 감정만 이렇게 표현하는 것 같고 그게 전 좋아 보이면서도 한편으로는 불편해요. 아까 말해주셨어요. 그러니까 그게 불편한데 그거를 말하고 싶었는데 하여튼 지금 말하게 돼요. 썸머님은 어느 순간부터 저 말을 안 해요. 진짜 이렇게 그때 밴드에서 올렸을 때도 이제 뭔가 또 같이 하고 싶다 뭐 이렇게 후기를 한번 올렸었던 적이 있는데 최근에 그럼 또 말을 할 줄 알았는데 또 아무런 말씀도 안 하시고 그래서 이 썸머는 뭐야? 왜 와서 그냥 한두 마디 하러 오는 사람인가? 왜 그러지? 좀 답답한 마음도 있고 조금 계속 이렇게 자기 본인 얘기를 더 했으면 좋겠어요. 본인 얘기를 하면 그 얘기에 대해서 또 집사람들이 같이 피드백 나누고 이러면 또 얘기할 것들이 계속 생기는데 아예 그런 말 안 하고 그냥 파랑님한테 좋은 말 하고 이러니까 전 썸머님하고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싶어요. 진짜 싶지 달라 그러네. 나누고 싶은데 나누지 못해서 아쉬워요. 진짜 뜬금없네. 네, 이상합니다. 난 무기력해서 얘기하기가 싫어요. 그리고 여기 오는 게 좋은데 한편으로는 싫은데 그냥 계속 오는 거예요. 오는 거고
풀 얘기가 나왔으니까 저희 아버지도 늘 그래요. 늘 필요 끊기고 당연히 싫죠. 무섭고 싫죠. 근데 아버지에 대해서는 얘기하기가 싫은 게 안 되니까 무기력하기만 하고 얘기해봤자 될 것도 아니고 속만 상하지 뭐. 그나마 파랑은 뭐 그나마 진심은 아니어도 조금이라도 들을 것 같으니까 얘기하게 되고. 하여튼 파랑이 예를 들어서 내 앞에서 그렇게 했다 그래서 내가 파랑이랑 관계를 끊지는 않을 거예요. 싫긴 하겠죠. 걱정은 내가 화도 나고 하겠지만 그것 때문에 안 볼 것 같지 않고. 자, 일단 도마뱀님이 이렇게 예전과 좀 많이 변한 것 같아서 되게 좋아요. 자기 감정을 이렇게 표현하고 그런 감정 그런 거는 좋은데 그러니까 도마뱀님이 파랑님한테 얘기하는 마음은 저는 좀 이해되기는 하거든요. 근데 좀 그래서 좀 저는 좀 속상해요. 그러니까 술 더 먹어도 괜찮다, 그 정도 괜찮다 이렇게 얘기하는 마음이 이해되긴 하는데, 근데 좀 도마뱀님을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도마뱀님.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좀 뭐랄까 그냥 자기를 좀 보호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관계에 대한 믿음이 있는 것과 좀 서로에게 어느 정도 이제 서로를 좀 보호해주고 지켜주는 거하고 좀 다른 거예요. 저는 나중에 자기 자식도 어디 가가지고 친구 만나는데 친구가 막 함부로 막 술병 깨고 막 이러는데 그런 애랑 계속 놀아라. 네가 부족해서 그런 거야. 네가 더 아껴줘야지 이렇게 얘기할 거야. 자기 좀 지켜요. 그런 마음으로 좀. 그리고 파랑님은 되게 힘들었을 것 같아요. 하지만 한 번에 바뀔 생각하지 마. 한 번에 어떻게 뭐 결심 한 번으로 바뀔 생각하지 말고 오래 걸릴 거예요. 하여튼 좀 이런 경험들이 아프겠지만 좀 물러서지 않는 파랑님의 조언. 그리고 사모님 몰랐네 그런 마음인지. 네. 좀 오기 싫은데 계속 오는 거예요 이렇게만 얘기하면은 내가 알던 썸머님 마음이라고 좀 달라. 그렇지만 오는 마음이 있잖아. 썸머님 나름대로의 집단을 나오는 의미. 그런 것도 좀 같이 좀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님 다음 시간이 기다려져요. 궁금했는데 얘기를 못해요. 오늘님은 좀 생각 좀 많이 해봐요. 오늘 한 얘기에 대해서. 이거 좀 중요해요. 그러니까 오늘님이 앞으로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오늘님이 아까 얘기하는 감정이 저한테 느껴져요. 뭐냐면 그냥 다른 사람이 할 때는 너무 싫은데 자기는 괜찮은 거야. 진짜 그것만큼 꼴불견이 없어요, 세상에. 근데 이거는 어느 정도 선택의 문제예요. 자기가 앞으로 어떤 삶을 살지에는. 그래서 만일에 저하고 계속 마주칠 수 있다면 저는 이제 앞으로 욕을 할 거예요. 근데
근데 이제 진짜 말 그대로 선택의 문제거든요. 자기가 그 욕을 듣고 싶지 않고 내가 바뀌고 싶은 마음이 없어서 좀 불편하다, 안 하고 싶다 이런다면 이제 오늘님의 선택이긴 한데 좀 그런 선택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생각을 좀 많이 해서 같이 한번 좀 해봐요. 에이미님이 오늘 막 이렇게 자기 일처럼 막 이렇게 생각해서 좀 피드백을 하는 게 되게 좋았어요. 전 이상해요. 예전에 제가 들었던 말 중에 사람이 이제 어떻게 뭐 좀 변하고 이제 자기 거를 찾아가게 되냐 이런 얘기를 좀 했을 때 어떤 선배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냥 다른 사람들의 말이나 어떤 그런 감정이나 이런 것들을 자기 마음에 그냥 좀 받아들이래요. 그거를 받아들이고 시간이 흐르다 보면 거기서 자연스럽게 이제 그게 뭐 변하든지 뭐가 생기게 된다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저도 집단에서 이제 뭐 옛날 제 모습을 보고 집단에서 되게 아파하기도 하고 힘들어하기도 하면서 계속 좀 들으려고 하고 내 마음도 편하려고 하면서 그런 좀 조금씩 변화들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자존감 얘기했다 했잖아요, 잠깐. 저도 사실은 이 자존감이라는 말은 타인의 어떤 감정이나 이런 것들을 걸러내는 그런 어떤 거름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난 내가 자존감이 낮으니까 네 얘기를 들어도 나는 별로 와닿지 않고 나는 뭐 자존감이 있으니까 뭐 네가 나한테 위로해줘도 뭐 나는 그게 좀 기분 나쁘고 그래서 좀 그런 거 내려놓고 누가 나를 좋게 봐주고 누가 나를 좋아한다면 그냥 그거 받아들이면 좋겠어요. 나는 그런 사람 아니라고 이렇게 말하면 말하는 사람 마음은 완전히 내치는 거잖아요. 그래서 동아뱀님도 본인이 본인을 안 좋게 보더라도 파랑님은 본인 좋은 모습 있다고 하면 진짜예요? 그래요? 내가 한번 그것도 마음속에 가져가 볼게요 라고 하고 또 파랑님도 누가 파랑님 좋다 하면 나는 내가 싫은데 왜 날 좋아하냐 이렇게 받아들이지 말고 아까 이제 뭐 술 좀 끊어라 얘기했을 때도 파랑님이 마지막에는 좀 이렇게 좀 생각하게 됐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거를 뭐 얼른 내 걸로 받아들여서 뭐 결심을 하는 게 아니라 그래 이 사람들이 마음이 이렇구나 라고 좀 받아들이다 보면은 본인의 어떤 결심이 쓸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런 결심이 쓰지 않더라도 어쨌든 본인이 술에 취해서 필름이 끊겼을 때 그때 그 순간에서도 본인 마음속에 다른 사람들의 감정이 들어와 있다면 사실은 잡아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저도 뭐 술 끊는 문제에 대해서 뭐 이렇게 물어본다면 저도 안 먹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어요. 오늘님도 그냥 좀 나는 원래 이래 이런 얘기는 되게 좀 공허해. 그래서 본인이 바뀌어야 되는 게 뭐 게으른 모습을 바꾸라는 게 아니에요. 엄마 아빠한테 본인이 상처받았던 게 뭐야? 엄마가 게을러서 상처받지 않아요. 엄마가 자기 감정에만 빠져 있으니까 그래서 상처받은 거지. 그래서 본인이 바꿔야 될 거는 옆에 있는 사람들 감정을 보고 마음을 나누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왔잖아. 그래서 바뀌어야 되는 거는 게으른 모습 바꾸라는 게 그건 안 바뀌어요 진짜. 그래서 내가 옆에 있는 사람과 마음을 계속 나누겠다고 이 결심을 본인이 할지 말지가 계속 좀 다른 사람 감정 나누고 하면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후기해 주시고요. 그리고 오늘이 50회째예요. 그래서 제가 참가도 올려드릴 테니까 보시고 늦지 않게